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여권 대통합과 대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고민해야 하는 지역 정치권은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남을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이었습니다. 이어 지난주 전북을 방문한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선 페널티 없는 복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제재나 부담 제한 없이 다 복귀한 다음에 내부에서는 또 차별 없이 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통합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제시한 대통합, 대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과거 탈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정치인 가운데 순천에서는 노광규 전 시장과 구이승 변호사가, 여수에서는 이용주 전 의원과 권세도 전 경찰서장 등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당 의사에 대한 질문에 구이 변호사와 이용주 전 의원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민주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광규 전 시장은 민주당에 제한이 있다 해도 복당은 깊게 고민해볼 문제란 입장. 주요 인사들의 온도차만큼 지역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경선에서 탈당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어려운 당을 지킨 사람들 똑같으면 안 되니까 막말하고 그러면 또 내부 분열 생기고 원팀이 훼손될 우려가 있죠. 탈당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순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현직 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일부 정치인의 복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대사면 논의에 불이 붙고 실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90일 전인 내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로당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대부분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 지정돼 어르신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타 지역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수십 년째. 고향에 홀로 남은 81살 박옥순 씨는 요즘 병원 외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보일러도 틀지 않은 찬방에서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조금 위험하잖아. 그다음께는 더 안 가지 돼. 무서워서. 전남의 경로당 9천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은 건 지난달 23일. 접종 시기가 빨라 백신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발령된 휴관 행정명령은 경로당뿐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도 확대됐고 언제까지일지 기약도 없는 상태.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고독사 지킴이단 같은 돌봄 활동이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드셨어요? 네. 아직 왜? 그래도 잡수셔야지. 끈이를 걸리시면 안 돼. 어르신들.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난방시설을 갖춘 7,500여 곳의 한파 쉼터를 지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또 추운 겨울이 돼서 경로당이 사실 이런 시골은 지역 생활의 중심지인데 경로당 역할을 못하게 돼서.
방역과 복지 사이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우선 노인시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학령층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선제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 지역 12세에서 18세 확진자 90명 가운데 91%가 미접종자이고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간 감염, 학교 내 전파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학생들의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선제 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남 갯벌의 보전, 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보전과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전남 갯벌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중점 추진 전략, 10대 핵심 과제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 자연유산 등재구역 확대와 선도적 모델 개발 등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서커스단이 외국인 단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결국 문제 제기를 한 단원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의 방송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지상파 방송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 여수 서커스단의 임금 체불과 열악한 고용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Це українка Альона під куполом приватного корейського цирку. Туди підзаробити приїхала у липні. Замість обіцяних 1000 євро отримала удвічі менше. Працедавиця аргументувала. Нічого не заробила, іноді навіть до кінця місяця не вистачало. 단원들이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결로로 인해 아침이면 머리카락이 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는 사실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공연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서커스단 단장의 책임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립 서커스단 디렉터의 인터뷰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했다며 서커스단 단장이 고발한 단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수사기관이 정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Якщо ви дійсно працюєте легально, то офіційно місцеві інспекції праці, місцеві суди, місцева поліція залюбки вам будуть допомагати саме задля того, аби не поширювалось. 한편 엘레나 씨와 친구들은 SNS에서 서커스단의 횡포를 멈춰달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닙니다. 삐뚤빼뚤,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서툰 글씨지만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적어내려간 플랜카드. 방송을 통해 지인을 통해 단원들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타국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섬의 무인도화가 가속화하면서 섬은 육지보다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섬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섬 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울창한 송림 해변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섬에서 가장 큰 관매마을 골목에서조차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을 때는 2천여 명 이상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100여 가구 1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서로 부딪히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한산해요. 인구 감소가 육지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감소하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더욱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인구가 해가지고 한 절반으로 현재 인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이어가지고 한때 14가구가 살았던 신안군 외안도는 이제 주민이 모두 떠나 무인도가 돼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섬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계 소득이 조금 안정화되면 지역 경제도 일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떠나면 국가의 영토인 섬과 그 주변의 해양 자원도 방치되는 만큼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어촌 뉴딜 300 정부 공모 사업에서 돌산읍 작금과 금천, 화정면 개도지구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들 3개 지구에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39억 원과 도시비 60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항만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레저 어업 특화 사업 등 어촌 어항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역점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순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30% 인상됩니다. 순천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지금보다 3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내년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내년 상반기 안에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화태백야간 국도 77호선 개설과 경도 연륙교 건설 등 내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예산 6,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가나 도 추진 사업 1,652억 원과 시 추진 사업 4,452억 원 등 총 6,1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5,156억 원보다 947억 원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검은도항 3호교 건설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 18건의 신규 사업 예산 8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추세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흥군은 풍양면과 과영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82종 540대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관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인 혈액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해경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국동 임시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4.3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제6기 낭만포차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6개월 이상 여수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음식 품평회 등을 거쳐 청년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최종 18명의 낭만포차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